솔직히 말하면 저 같으면 창피해서 못 살겠던데. 사실 저희 집안이랑 급이 너무 안 맞죠. 남편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교수인데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인지 설명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신우이의 말에 연회장에서는 웃음과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흙 묻은 이 손으로 그들이 감히 부러워할 꽃을 피워내겠다고요. 저는 더는 모욕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과연 수정 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수정 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윤수정, 올해 42살. 결혼과 함께 시작했던 이 꽃집은 어느덧 10년째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장미향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곳은 제게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숨구멍이자 제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무대였죠. 사장님, 지난번처럼 노란 프리지아로 부탁드려요. 단골 손님이 활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포장지 위에 꽃을 올려놓으며 정성껏 묶었습니다. 리본을 고르는 순간 제 손끝이 살아난 듯 섬세해졌습니다. 손님은 꽃다발을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여기만 오면 기분이 달라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시댁에서 취미라 부른다 해도 이 작은 가게에서만큼은 제가 분명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애들 봐라. 공부 잘해서. 의사, 변호사 된 것 좀 봐. 집안 망신 안 시키고. 근데 수정이는 꽃 만지는 걸로 평생 뭐가 되겠니?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써 웃으며 대화를 흘려보낼 뿐이었죠. 저는 속으로 수없이 물었습니다. 왜 내 편은 들어주지 않는 걸까? 왜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는 걸까? 그럴 때면 다시 꽃집으로 도망치듯 향했습니다. 흙냄새, 꽃잎 냄새, 물기 어린 화분들.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세계였습니다. 수정아, 오늘도 늦게 들어오네. 남편은 무심히 TV만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꽃잎을 닦다가 늦어진 것뿐이었는데 그가 바라보는 제 일은 언제나 사소한 취미에 불과했습니다. 가끔은 거울 앞에서 제 손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꽃집을 운영하며 늘 흙이 묻고 거칠어진 손.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이 손을 보며 비웃었죠. 흙 만지는 손으로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 그나마 손재주가 있어서 다행이지.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알았습니다. 저를 버티게 한 건 남편의 말도 시댁의 시선도 아닌 바로 이 손끝에서 피어난 꽃들이라는 거리요. 꽃잎 하나를 만질 때마다 저는 조금 더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제 작은 꽃집은 저의 전부였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아직 새색시티가 채 가시지 않았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결혼 첫날 시어머니 박영숙 여사가 제게 던진 한마디는 아직도 귀에 선명합니다. 수정아, 이제 결혼했으니 그만 소꿉장난은 접어라. 가정을 돌보는 게 내 몫이야. 그 순간
제 가슴은 뭉클한 설렘이 아니라 싸늘한 냉기로 채워졌습니다. 제가 꽃을 만지는 손을 사랑스럽게 바라봐 줄 거라는 기대는 그 한 문장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후로 시댁 모임은 언제나 시험대와도 같았습니다. 명절 차례상 옆에서 삼삼오오 모인 친척들이 묻곤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씨는 뭐 해요? 직장은 안 다니고 그냥 꽃집만 해요? 아이고, 꽃집이요? 요즘 애들은 다 그런 취미 하나쯤은 있더라고. 웃음 속에 섞인 그 말은 분명한 멸시였습니다. 시누이 정은은 언제나 은근한 미소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언니, 이번 달에는 얼마나 벌었어요? 우리 병원 신입 월급이라도 나오나? 그녀의 목소리엔 칭찬도 호기심도 아닌 조롱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흙 만지고 꽃 만지작거려서 뭐가 남겠니? 재민이가 교수로 이름 알리니 그게 우리 집안의 자랑이지. 너는 그냥 집안일이나 거들거라. 제 귀에 박힌 건 그들의 웃음소리보다 바로 옆에서 묵묵히 젓가락만 놀리던 남편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용기를 내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왜 항상 내가 무시당해야 해? 당신이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흘려들어. 괜히 맞서봤자 더 시끄러워질 뿐이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작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편의 방관은 어머니의 말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도 결국 저들과 같은 눈으로 날 보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은 점점 제 마음속에 굳은 살처럼 자라났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그 상처는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아이 없는 부부라는 이유로, 꽃집 때문에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그들은 틈만 나면 제게 화살을 던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시누이의 비웃음, 그리고 남편의 침묵. 그 세 가지는 언제나 세트처럼 따라붙어 제 존재를 옥죄었습니다. 꽃집의 따뜻한 햇살과 달리 시댁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제 손끝에서 피어난 꽃들은 그렇게도 환했는데 그 앞에서 저는 늘 초라한 여자로 축소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시댁 식탁에서 무심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흙이 베어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그들은 이 손을 천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손으로만이 제가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언젠가 폭발할 파국의 전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퇴근 후의 거실은 늘 똑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 그리고 그 옆에는 무심하게 리모컨을 쥔 남편 재민. TV 화면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지만 우리 사이의 대화는 늘 빈약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또 내일 가지고 뭐라고 하셨어? 재미는 시선을 화면에서 떼지 않은 채 짧게 대꾸했습니다. 그냥 흘려들어. 저는 한숨을 삼키듯 뱉었습니다. 그 말 이제 그만 좀 해. 당신은 맨날 흘려들라 그러잖아. 근데 난 그게 흘려지지가 않아. 재미는 귀찮다는 듯 리모컨 버튼을 눌러 채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격이 그러신 거잖아.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고 적당히 넘겨.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민? 저는 울컥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들어온 말들이 다 농담으로 들려 당신은 내 손에 묻은 흙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난 상처는 왜 못 봐? 재미는 말없이 물컵을 들어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TV 화면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남편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결국 한 번도 내 편에 서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가 내 편이 아니면 나는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 내 꽃집은 나를 지켜줬지만 정작 내 가정은 나를 고립시켰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시댁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집안을 얼마나 일으켰는지 알아? 교수로 자리 잡고 연구도 잘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차가운 웃음. 수정이는 뭐 꽃집 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취미 아니겠니? 순간 제 시선은 남편을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에는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지만 재미는 눈길을 피한 채 미소만 지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그 미소는 오히려 제 마음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적막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그렇게 모욕당하는데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재미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더 복잡해지면 어쩌려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나아. 저는 허탈하게 웃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은 항상 그랬어. 넘어가 흘려들어. 근데 내 마음은 어디에 내려놓으라고? 누구한테 기대라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들려온 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흙이 베어든 손바닥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이 손은 제 삶을 지탱해준 유일한 버팀목이었지만 남편에게는 그저 부끄러운 흔적으로만 보였겠지요. 이 사람은 끝내 내 편이 아니구나. 속으로 중얼거리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저는 그 안에서 늘 혼자 싸우고 혼자 견뎌내야 했습니다. 시댁의 조롱이 제 겉을 갉아먹었다면 남편의 방관은 제 속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의 균열은 더는 감출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이 머지않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화려한 호텔 연회장, 신우이 이정은의 병원장 승진을 축하하는 파티. 천장에 걸린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억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긴장된 표정으로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집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 이곳에서는 제 존재가 그저 누군가의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정은은 환한 미소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병원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가족 덕분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손뼉을 쳤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은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제 오빠, 재민 오빠가 늘 저를 응원해줬죠. 교수로서 또 학자로서 큰 자랑이에요.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재민에게 쏠렸고
재민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곧 정은의 시선은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올케 언니, 윤수정 언니께도 감사드려요. 늘 흙을 만지고 꽃을 다루시는데 그런 언니를 보면 가끔 돈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피식 새어나왔습니다. 정은은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같으면 창피해서 못 살겠던데 사실 저희 집안이랑 급이 너무 안 맞죠? 남편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교수인데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인지 설명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언니는 정말 배짱이 좋으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과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 집안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는 어머니와 오빠의 노력 덕분이죠. 언니는 글쎄요. 그냥 집에서 화분 만지며 취미 생활 하신 정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영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꽃장사 따위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참 우습긴 합니다. 우리 재민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혼자 집안을 일으키느라 고생 많죠. 수정이는 뭐 집에서 꽃 만지며 쉬고 있으니 우리가 다 도와야죠. 사람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웃음.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남편 재민은 어땠을까요? 그는 그저 불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일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준비해온 작은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언니, 흙 만지느라 손 많이 거칠어졌죠? 이건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좋은 피부과 관리권이에요. 언니도 이제 좀 가꾸셔야죠. 오빠 체면도 있는데. 그 말에 연회장 안은 웃음으로 뒤덮였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제 남편 역시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짧은 웃음소리가 제 인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웃겨요? 지금 이게 그렇게 우스운 장면이에요? 정은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분위기 망치지 말고. 분위기? 당신들은 지금 내 인생을 짓밟으면서 분위기 운운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히려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품위와 천박의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꽃을 다루면 천하고 돈 많이 벌면 고상한 거예요? 홀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민 씨, 당신은 어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내 손에 묻은 흙이 그렇게도 부끄러워? 재민은 당황스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수정아, 그냥 넘어가. 그래. 당신은 언제나 그랬어. 10년 동안. 그냥 넘어가라, 흘려들어라. 그 말 한마디로 내 모든 상처를 덮어버렸어. 저는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뒷바라지 안 했다고요? 당신 아들 박사학위 딸 때까지 생활비 대느라 제 손가락에 가시 박히는 줄도 모르셨나 봐요. 그리고 정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병원장 된 게 그렇게 대단해? 내가 흙 묻은 손으로 번 돈으로 당신 오빠 뒷바라지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시에 베푸는 척 하면서 우습게 보는 거야? 저는 정은이 건넨 봉투를 집어들어 그녀 발치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동정 어린 시에는 집어넣어요. 제가 언제 당신한테 손 내밀고 도움 청했나요?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잘 들어요. 오늘부로 나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천박하다고 무시한 이 꽃장사로 당신들이 평생 부러워할 만큼 성공해 보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도 멍하니 서 있는 가족들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손은 차갑게 떨렸지만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서류 몇 장으로 끝났습니다. 도장은 손쉽게 찍혔지만 마음속에서는 마치 내 존재 자체에 커다란 낙인이 찍힌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침대 하나, 반대편에는 작은 책상이 전부인 공간. 처음에는 이제라도 자유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문을 닫고 나면 자유보다 더 큰 공허가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불을 끄면 귀에 들려오는 것은 정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마치 누군가 제 얘기를 하는 듯한 환청이 따라붙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났다더라. 역시 꽃장사 따위로는. 사실 아무도 제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가게 아주머니들은 평소처럼 인사를 했고 단골 손님들도 여전히 꽃을 사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모든 시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조차 제 이야기를 하는 듯 했고 뒷모습조차 수군거림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의 그림자에 짓눌려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불은 켜지지 않았고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화분에 물을 주다 말고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꽃잎조차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빗물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수정아, 익숙한 목소리, 제 친구 최유진이었습니다. 우산을 접으며 들어온 그녀는 비에 젖은 옷차림도 신경 쓰지 않은 채 곧장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울음이 터져 나왔고 저는 유진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흐느낌 사이로 겨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 이제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꽃집도 의미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 유진은 잠시 제 등을 토닥이다가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정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꽃을 만지는 걸 본 사람들은 다 알아. 그건 마법이야. 마법?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빛뿐이고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 어디가 마법이야. 유진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손이야. 내 손끝에서 사람들이 웃잖아. 나도 내 꽃다발 받을 때마다 기분이 달라졌어. 수정아, 이 손에 있는 힘을 왜 너 혼자만 쓰고 있어?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봐. 요즘 꽃다발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어때? 이런 거 인기 엄청 많아. 플로리스트들 수업 영상, 조회수 수십만이고. 클래스 예약을 못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 너도 할 수 있어. 저는 화면 속 웃는 강사들을 보며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내 수업을 듣겠어. 유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들을 거야. 그리고 내 회사 언니들, 친구들 다 데려갈 거야. 요즘 사람들 힐링 원한다? 내 손이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야. 그녀는 제 손을 다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정아, 내가 지금까지 붙잡아온 게 꽃이잖아. 그 꽃이 너를 여기까지 살게 했어. 이제는 그 꽃으로 다른 사람도 살게 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마음 한켠에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오랜만에 새싹 같은 희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두 손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흙이 베어든 손. 시댁은 이 손을 천박하다고 했지만 친구는 이 손을 마법이라 불러주었습니다. 그래, 이 손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켜고 수업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첫 수업을 준비하던 날, 제 가게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님 맞을 준비만 하면 됐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작은 원데이 클래스를 연다는 게 이렇게 큰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작은 테이블 4개를 가게 한쪽에 붙여놓고 장미와 유칼립투스, 리본과 가위를 정성스럽게 배열했습니다. 꽃향기는 은은하게 번졌지만 제 가슴속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 과연 내 수업을 듣겠어? 다들 바쁘고 더 훌륭한 곳 많잖아. 며칠 동안 되뇌었던 그 말이 다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아, 우리 왔어. 친구 유진이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녀 뒤로 회사 동료 3명이 조심스레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첫 제자들이야. 유진이 장난스레 말하자 제 눈가가 저릿해졌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제게 배우러 와준 것이었습니다. 첫 인사말은 서툴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미와 유칼립투스를 사용해 꽃다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고 손끝도 덜덜 떨렸습니다. 수강생들은 미소 지었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꽃을 손에 잡는 순간 신기하게도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손끝은 익숙하게 움직였고 제 목소리는 조금씩 힘을 찾았습니다. 이 장미는 아직 봉우리 상태예요. 하지만 정성을 다하면 이렇게 활짝 피죠. 여러분이 손끝에 마음을 담으면 꽃도 그대로 응답해요. 처음 잡아보는 꽃가위와 리본에 수강생들의 손은 서툴렀습니다. 꽃줄기는 삐뚤빼뚤 잘려나갔고 리본은 제멋대로 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 건데 진짜 예뻐 보여요. 저는 원래 손재주 없는데 이렇게도 되는군요. 너무 힐링돼요. 다음에도 또 올래요. 웃음과 감탄이 작은 가게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꽃다발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만큼은 그 어떤 장미보다도 환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료를 정리했습니다. 5만 원씩 4명이 모여 20만 원. 돈만 놓고 보면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제겐 세상을 얻은 듯한 값진 성취였습니다. 내 손이 누군가를 웃게 만들었구나.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꽃을 다뤄도 누군가가 제 노력을 인정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서 웃는 사람들을 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길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늦은 저녁 수업을 마치고 혼자 남은 가게는 고요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어설프게 묶인 꽃다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리본은 덜 고르고 꽃은 조금 삐뚤었지만 저는 그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흙이 베어든 손. 이 손을 천박하다 말하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오늘 이 손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했습니다. 이 손이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구나. 조용히 중얼거리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가게 안은 적막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랜만에 힘찬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 이 손으로 더 많은 꽃을 피워내겠다. 처음 3명으로 시작했던 원데이 클래스는 의외로 빠르게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은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힐링된다. 치료받는 기분이에요. 흙 묻은 손끝에서 이렇게 예쁜 작품이 태어나다니.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말들이 제 마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의 계정에 달린 몇 개의 댓글이 마치 새로운 꽃봉오리처럼 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저도 신청하고 싶어요. 선생님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주말만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그러다 평일 저녁 수업이 추가되었고 곧 주중 낮에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테이블 4개는 곧 모자랐고 저는 접이식 테이블을 빌려가게 한쪽 벽에 더 붙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 10명, 그리고 어느새 20명이 제 수업을 듣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수강생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밝았습니다. 회사원, 주부 학생, 심지어 은퇴한 노인까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품고 꽃을 만지러 왔습니다. 선생님, 회사 일로 지쳤는데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항암 치료 중인데 꽃을 만지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이 키우며 답답했는데 여기 와서 숨통이 트였어요. 그들의 고백은 제게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3년이 흐른 뒤 제 삶은 전혀 다른 풍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5층짜리 건물 전체가 제 이름이 걸린 가게 간판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매달 수강생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소박했던 제 수업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제 제자가 만든 꽃다발을 들고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내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이 누군가의 일상 속에서 또 다른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플로리스트 윤수정 씨,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 스토리로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던 순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댁에서 천박한 취미라 무시당하던 제가 이제는 국민 플로리스트라 불리며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떤 힘이 가장 컸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흙 묻은 제 손을 쳐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이제 제 제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꽃집을 열고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진정한 가치는 남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를 가득 메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인정과 존중이었다는 것을. 촬영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제 손끝에는 여전히 흙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냄새가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제 삶을 빛내는 향기였습니다. 흙은 더 이상 천박한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따뜻한 증거였습니다. 늦은 저녁, 집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인기 토크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고 화면 속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꽃으로 인생을 다시 피운 분입니다. 국민 플로리스트 윤수정 씨. 사회자의 힘찬 소개와 함께 관객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은 리모컨을 손에 꼭 쥔 채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수정은 더 이상 천박하다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누구보다도 당당한 태도. 영숙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손이 저 천박하다던 손이 우리 집안 이름보다 더 크게 빛나다니. 그 옆에서 신우이 이정은은 휴대폰으로 검색창을 열고 있었습니다. 수정 플라워, 아카데미 월 수강생 500명 연 매출 수십억. 화면에 뜨는 기사 제목들을 읽어내려가며 정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SNS에는 제 수업을 자랑하는 수강생들의 사진과 영상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힐링이다. 인생이 바뀌었다. 꽃을 통해 다시 웃게 됐다. 정은은 화면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흙 묻은 손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웃게 만들 추야. 한편 전 남편 이재민은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명문가 자리에 어울린다고 믿었던 집안의 이름을 지키겠다고 그토록 무심히 제 곁을 흘려보냈던 그 남자. 재미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으며 화면 속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집안 거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꽃을 다루며 깨달았습니다. 흙 묻은 손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손으로 무엇을 피워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재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 한 문장이 10년 동안 자신이 해주지 못한 단 한마디의 변명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단 한 번만이라도 내 편이 돼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집을 떠났고 그들의 이름을 버렸고 더 큰 무대에서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화면 속의 나를 보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무시했던 그 손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빛나는 손이 되었으니까요. 제 아카데미 수업실, 젊은 학생부터 은퇴한 노인까지 수강생들이 꽃을 만지며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리본을 묶으며 서로를 칭찬하며 예쁘다는 말을 주고받는 그 순간, 그들의 환한 얼굴은 과거 어느 날
제가 시댁에서 받지 못했던 인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 인터뷰는 마지막 질문으로 향했습니다. 윤수정 씨,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때 누군가의 그늘에서 시들어가는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뿌리에서 피어난다는 거요. 앞으로는 제 손끝의 꽃으로 더 많은 사람을 웃게 만들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카메라는 제 미소를 클로즈업했습니다. 그 모습은 시댁의 눈에도 전 남편의 눈에도 너무나 낯설면서도 눈부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게 그토록 무시했던 흙 묻은 손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그러나 이제 저는 그들의 후회 따위에 멈춰 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계절 속에 서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분점 오픈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강남 본점을 넘어 이번에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두 번째 매장.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세 분점은 향긋한 꽃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매장을 가득 메운 화분과 꽃다발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제 제자들과 함께 만든 작품이었고 이곳을 찾을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할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개점식에는 기자와 손님들도 왔지만 무엇보다 제게 소중한 건 오랜 수강생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이곳도 분명 사람들로 가득 찰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말 속에서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성공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행사 마지막, 저는 무대에 올라 손에 작은 꽃다발을 쥐었습니다. 저는 한때 누군가의 그늘에서 시들어가던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짜 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뿌리에서 피어난다는 걸요. 오늘 이 분점의 문을 여는 건 단순히 제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또 하나의 꽃을 피워낼 수 있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박수 소리가 매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들어온 햇살이 꽃잎 위에 내려앉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집안의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꽃으로 내 인생을 다시 피워낸 사람, 윤수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으며 저는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고맙다, 내 손아. 고맙다, 내 꽃들아. 흙 묻은 제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흙은 더 이상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따뜻한 향기였습니다. 햇살은 저물어갔지만 제 앞에 펼쳐질 내일은 또 다른 꽃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막 더 큰 세상 속에서 꽃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정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흙 묻은 손끝에서 피어난 꽃처럼 우리 삶에도 작은 희망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